우리가 그 딥다이버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아주 어두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다이버가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시에서 내가 다이버가 돼서 내 마음속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과거의 작업의 파편이나 혹은 기억,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다시 관찰하게 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을 만들게 해주는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작업들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의 전환이나 혹은 아이디어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래도 다양한 색을 쓸 때에 비해서 검정은 그런 생각들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저에게 만들어주는, 저를 도와주는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몸에 그리고 제 손에 아주 잘 맞는 도구이자 어떤 무기? 약간 그런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기존에 썼던 재료들을 많이 썼는데 몇 가지 추려보자면 이제 먹을 쓰기도 했고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검은색 아크릴, 목탄 과거에 비해서 그 재료들을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에 좀 잘 이렇게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재료들이. 그래서 잘 친숙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커스 작업은 제가 기존에 작업을 하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많이 반영이 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작업이 화면을 가득 채운 상황 속에서 이야기 형식의 작업들이었는데 그런 형상이 좀 지쳤었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런 요구는 한 3, 4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반영을 많이 못했었어요. 관성적으로 하던 대로 계속 해왔고 그러나 서커스에서 이제 화면 주변부를 많이 비워내고 정리하고 말하고자 하는 혹은 떠오른 이미지를 가볍게 톡 올려보는 거죠. 정확하게 묘사된 형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 형상을 포기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화면의 주변부를 기하학적이거나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구도를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전달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시리즈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업들을 많이 참고하고 하면서 시리즈 중에 한 두세 적 작업은 아주 직접적으로 차용을 하기도 했고 현재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양한 도상을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을 그려왔는데 언제부턴가 곰이라는 동물을 그릴 때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동물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육식동물을 좋아하고 좀 거대한 동물들을 좀 좋아하는데 곰이 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또 곰은 되게 무서우면서도 귀엽기도 하고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교적 인간을 은유할 때 곰을 많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은유해왔고 그래서 그런지 그 동물을 그릴 때 더 편하게 좀 이야기 구조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은유하기도 하고 인간을 통해서 동물의 상황이나 그런 심리를 이야기 전달할 때 서로의 역할을 반대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번 전자석 안전벨트라든가 그런 작업들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그려진 작업들이고 어떤 형태의 어떤 구상을 갖고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포트레이트 형식의 그림을 그릴 때와 전자석 안전벨트 같이 혹은 오아시스 365 같은 배의 일렬로 늘어선 군상들이 존재할 때 어떤 리듬이나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사람만 그리다 보면 왠지 이 사람을 괴물이나 혹은 동물로 바꿔서 그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본능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더 추악하게 혹은 더 과장된 혹은 이 사람의 특성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코를 아예 뭐 더 크게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온몸에 털이 난 괴물로 그려버린다든가 그냥 아예 어떤 특정한 동물,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때 동물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동물이 드문드문 등장하기도 하고 사람 속에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동물 속에 사람, 그거는 아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린다기보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즉흥적인 것도 많이 섞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오아시스 365 작업 3개를 그리고 4번째 그리게 된 작업인데, 시리즈 같은 경우 반복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또 전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그리게 된 게 이제 무제라는 작업인데, 원래는 저런 구성과 도상으로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마치 아카펠라를 하는 사람들처럼 몸을 살짝 비튼 상태에서 배에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즉흥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은색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또 그 안에 검은색과 아주 잘 대비되는 단일한 색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작업실에 귤이 있었는데 그냥 귤을 들고 검은색에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몇 번 봤어요.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귤을 갖고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지? 그리고 기존에 그린 3개의 시리즈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귤이라는 그 동그라미를 하나의 3개, 잘 구축된 하나의 3개인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 송이 한 송이 빼서 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귤의 구는 파괴가 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잘 포장돼 있던 껍질은 비교적 엉망진창으로 까지게 되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파헤쳐지고 긁어내고 파괴되는 어떤 순간을 아주 잘 은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측 하단부 지하철 출구 같은 곳에서 어떤 한 인물이 손에 수박을 들고서 여기 수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세계가 오고 있음을 또 암시하는 거죠. 이제 그림 설명이라는 게 대부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 그냥 그걸 즉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메꾸는데 되게 비밀스러운 것도 있는 거죠. 일부러 비밀스럽게 기호화해서 숨겨놓기도 하지만 하다못해 제가 제목을 무제로 지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제목 없이. 정확하게 계획해서 작업한 적은 없고요. 화면의 분위기나 장소 정도만 머릿속에 좀 점을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대형 작업들은 그날의 제 컨디션이나 혹은 그 기분에 따라 떠오르는 표상도 다르고 또 기존의 계획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즉흥성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런 큰 작업들을 할 때. 다만 화면의 장소성이나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의식을 많이 하죠. 아무리 즉흥성이 가미가 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도상이나 이미지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즉흥성이 거의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우린 잘 지내고 있어 같은 경우는 사실 반어법이에요. 잘 안 지내고 있는 상황들을 그린 거고, 광산 체험을 하거나 광산을 가본 적은 없으나 상상은 할 수 있는 거죠. 온몸에 석탄이 묻어있고 너무 더워서 막 거의 반나체 상태로 뭔가를 파고 있고 긁고 있고 도대체 뭘 파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시커먼 무언가를 부수고 때리고 긁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막막하고 단단하고 까맣고 덥고 그런 상황 속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어설픈 구조물 밑에서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또 그런 설정을 하고 그린 건 아니지만 화면에서 대표 도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구실점이 되면 되겠다고 해서 그걸로 밀고 나갈 때가 있는데, 카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좌측 하단에 있는 사람이 입에 카드를 물고 그때부터 이건 뭔가 중앙 부분쯤에는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광산에서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을 지금의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전시 막판에 스스로 전체의 그림을 보다가 떠오른 건데, 오징어 잡이하는 선원, 그리고 광부, 그리고 선크림 바른 사람들, 그때 딱 떠오른 게 이 사람들 몸에 뭐가 묻어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그리게 됐을까를 좀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되게 다양하게 생각해 봤어요. 뭐 자꾸 내가 이번 전시에서 비교적 많이 쓴 목탄이나 뭐 올파스텔 이런 걸 했을 때 생각보다 몸에 많이 묻거든요, 그 검은색이. 또 그런 영향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광부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행위 속에서 몸에 뭐가 묻는 거고, 오징어 잡이에도 그렇고, 또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 역시 살짝 뭐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생존,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이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저도 하얀 캔버스 위에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켜야 되고, 마찰의 강도나 그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그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방어에 실패한 인간들이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기 방어에 실패한 인간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스스로 좀 납득이 가는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내 그림을 좀 움직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2013년경에 회전무대라는 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탄 스톱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너무 유명한 윌리엄 켄트리지 영상을 보고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반대로 이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와 다룰 수 있다면 난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오브제, 제가 직접 만든 인형들이 좀 더 등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상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동호 반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작업들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진짜. 그리고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지 내 스스로 또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전시 거의 마지막쯤에 했던 사이렌과 선스크린 계열의 그런 시리즈의 작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서커스 시리즈도 안 했던 방식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작업 계열의 작업들을 좀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